안녕하십니까. 오늘은 Node.js의 넷모듈을 활용하여 웹서버를 직접 구축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TCP/IP 통신을 다루는 넷모듈을 사용함으로써 웹서버의 근본적인 동작 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WSL에 Node.js를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텐데, 혹시 아직 WSL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제 블로그에 간단한 설치 방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해보시면 간단하게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화면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Node.js 설치부터 블로그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WSL에서 간단하게 Node.js를 설치부터 해볼 텐데 cmd를 통해 WSL에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md 화면을 띄웠고요. 여기서 WSL 명령을 통해서 리눅스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Node.js를 설치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줄의 명령을 통해서 설치가 가능한데, 간단하게 그냥 최신 버전을 설치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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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줄을 입력을 하시면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 방법인 LTS 같은 경우에는 롱텀 서포트라고 조금 더 안정적이지만 최신은 아닌 그런 버전을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명령은 동일하고 중간에 스테이블한 버전을 가지고 오는 이 명령을 통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롱텀 서포트 버전을 설치하는 것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블로그 자료를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LTS 버전을 가지고 오는 명령어를 실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Node.js를 설치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드와 npm이 각각 버전이 나옴으로써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드 버전과 npm 버전이 각각 정상적으로 나옴으로써 정상적인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Node.js 설치가 완료되었으니 간단한 스크립트 몇 줄로 서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작성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server.js 파일을 만들었고,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있는 스크립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를 해서 전넣기를 했습니다. 소스는 간단하게 세 덩어리입니다. 넷 모듈을 선언하고, 그거를 통해 서버 변수를 선언하고, 마지막으로 서버를 오픈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8080 포트로 오픈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버 변수 같은 경우에는 넷모듈에 create 서버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는데, 이때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전달받게 되고, 이 클라이언트는 또 request라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아래로는 바디와 헤더를 만드는데, 지금과 같이 바디는 HTML과 같이 이러한 태그를 통해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샘플 텍스트를 작성을 해보았고, 헤더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리스폰스에는 헤더와 바디를 담고 클라이언트에게 이러한 정보를 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었던 server.js라는 파일을 노드 뒤에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버를 오픈했을 때 다음과 같이 8080 폴트가 열림과 동시에 서버가 열렸어요라는 콘솔 메시지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바디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헤더에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12 키를 통해서 개발자 도구를 열면 네트워크 탭이 나오는데,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로컬 호스트에서 이렇게 헤더 쪽에, 응답 헤더 쪽에 36자가 들어가 있고, 저희가 헤더 쪽에 작성했던 이 컨텐트 타입과 캐릭터 셋 UTF 파일이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트 랭스 부분은 실제로 이 HTML을 몇 자까지 표기할까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제거를 하더라도 실제로 서버가 돌아간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 부분을 빼게 된다면 느려지는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이 바디에 들어있는 이 36자의 글자를 랭스로서 표현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강제로 5글자로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면 H까지만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H1 태그를 열고 H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금 제가 강제로 랭스를 5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 5로 표기가 되고, 실제로 바디의 내용도 5글자, 즉 H1 태그의 H까지만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URL 파라미터를 통해서 화면을 분기하는 기능을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핵심은 여기는 이 리퀘스트 파라미터입니다. 먼저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호출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콘솔에 찍도록 해놨습니다. 보겠습니다. 보시면 서버가 열렸어요 라고 나온 다음에 저희가 찍어놨던 이 콘솔 로그를 통해서 request.toString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쳐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가 슬러시 유저스라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get 다음에 띄어쓰기, 그 다음에 슬러시 유저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활용하여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변수는 메소드고 두 번째 변수는 URL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서 URL을 분기하는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소스 코드는 블로그에 있기 때문에 잠시 가져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메인 페이지이지라 라고 나오게 되고 슬러시 유저스 같은 경우에는 h1 태그를 통해서 슬러시 유저스 페이지이지라 그 다음 나머지 다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404 나바운드를 찍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이 변수를 통해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바디에다가 매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슬러시 유저스 페이지죠. 그 다음 메인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소스 코드에 정의한 대로 메인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것도 정의하지 않은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404 not found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처럼 넷모듈을 통해 짧은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간단하고 재미있는 웹서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